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찾은 60대 관광객이 들소의 공격을 받아 2.5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발언을 하며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호자 역할을 맡는 대가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 밝혔는데요. 조성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석유 무역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사실상 관할하며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밝혔습니다. 온라인 게시물과 언론 인터뷰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부 계획에 따르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 역할을 맡는 대가로 해협을 지나는 타국 화물에 20%의 통행료가 징수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부유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제공이 무임승차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못 박으며 위험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나아가 이란 선박의 통행을 전면 차단하는 이른바 이란 봉쇄 조치까지 복원되면서 테헤란을 향한 압박 수위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장악 및 봉쇄 선언은 해당 수역 내 상업용 선박 공격을 두고 미국과 이란이 3주 연속으로 주말마다 격렬한 무력 충돌을 벌인 직후에 나왔습니다. 과거 국제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며 모든 형태의 통행료 부과에 반대해왔던 미국의 기존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통행료 20% 징수 방침은 엄청난 정책적 전환입니다. 휴전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불거진 미국의 통행료 부과 및 강력한 제재 조치는 이란 지도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중동 지역을 또다시 전면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군사적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폭 해상 드론을 실전에 투입하며 이란 항구를 직접 타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텍사스 방산기업 사로닉사가 제작한 무인수상정 커세어 3척을 동원해 이란 해군 본부인 반다르 아바스 기지의 선박 정비시설과 잠수함을 정밀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 측은 반다르 아바스 기지 공습이 상업용 선박을 위협하는 이란의 해군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으며 작전에 투입된 해상 드론들은 지난 3월부터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 해군 태스크포스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V 뉴스 조성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협을 지키는 대가로 동맹국들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이란의 한 친정부 매체가 서방 지도자들의 보복 대상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이란 내부의 보복 여론이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메인주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던 남성 한 명이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휴스턴 5인 사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단 일주일 만입니다. 보건 당국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31개 주의 농산물 기생충 감염을 경고했습니다. 수백 명이 감염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지원위원회 위원 전원을 해임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선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타운 윌셔가의 대형 오피스 빌딩이 37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본격 탈바꿈합니다. 당국은 주택난을 해결하는 명당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LA 경찰국이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 플록 세이프티의 사용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남가주의 최고 110도에 달하는 폭염과 함께 기습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까지 극한 폭염 감시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와 간추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3일 오전 메인주 비드퍼드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아이스의 단속 표적이었으며 이미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메인주 경찰과 연방수사국 FBI 등 관계 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구체적인 총격 경위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넷 밀스 주지사와 첼리 핑그리 하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사태의 우려를 표하며 요원들의 바디캠 착용 여부 및 단속 배경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총격은 국토안보부,
DHS가 지난 1월부터 소규모 인구의 메인주를 겨냥해 전개해온 이른바 월척 또는 캐치 오브 더 데이 작전 중에 일어났습니다. 한편 불과 일주일 전 휴스턴에서 바디캠을 미착용한 아이스 요원들의 5인 사격으로 무고한 시민 살가도 아라우호가 사망한 데 이어 발생한 두 번째 비극으로 다시 아이스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역 31개 주에서 오염된 농산물을 통해 감염된 미세 기생충 사이클로스포라로 인해 800명 이상의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올해 소수 감염 사례가 보고되긴 했지만 주 보건당국은 이번 전국적 감염 사태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생충 감염 시 일주일가량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치료 없이 수주 동안 설사, 복통, 구토 등이 발생하지만 항생제로 쉽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선 단단한 과체류는 전용 솔로 문질러 씻고 모든 농산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며 가능한 껍질을 벗기거나 익혀 먹거나 통째로 된 채소를 구매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쥬라기 공원의 앨런 그랜트 박사 역할로 유명한 뉴질랜드 배우 샘 닐이 향년 7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샘 닐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따르면 샘 닐이 현지 시간 13일 시드니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샘 닐의 사망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샘 닐은 희귀 비호지킨 림프종인 혈관면역 모세포성 T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유족들은 샘 닐의 사망 당시 완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샘 닐의 공식적인 사망 사인은 알려진 바 없으며 여러 할리우드 동료 배우들과 뉴질랜드 현지에서 깊은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모기지 이자율과 주유소 평균 가스 가격을 전해드립니다.